감사합니다. 네. 자, 1차 우리 바쁜 교사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신 건가요? 네. 자, 우리 선생님들과 1년 동안 덕분에 교육을 같이 고민하고 또 아이들에게 현장에서 정말 좋은 교육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1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선생님들 너무너무 많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교육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과 이제 좋은 시간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좋은 피드백 주시면서 좋은 시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간단한 손유희 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인사하고 옆에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인사하고 배려, 인사하고 배려, 좋아 배려, 귀 기울이고 아유, 네, 그렇습니다. 썰렁합니다. 귀 기울이고 다시 갈게요. 시작! 귀 기울이고 경청, 귀 기울이고 경청, 좋아 경청, 좋아 경청, 너와 나는 달라, 너와 나는 달라, 좋아 인정, 좋아 인정. 네,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왜 웃는지 잘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처음 시간에 노래를 잘 안 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특별히 제가 서비스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잘하지만 가장 취약점이 바로 노래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과 첫 시간에는 잘 안 하는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같이 한번 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소풍을 가면 꼭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점심시간을 마치고 나면 보물찾기라는 걸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시대에는 지금은 제가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시대를 거쳤는지 잘 모르지만 연식으로 볼 때는 그런 연식은 아니신 것 같아요. 보물찾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군데군데에다가 보물을 그러니까 미션을 숨겨놓고 우리 아이들이 찾으면 노트나 연필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덕분 1차 교육을 준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떠올릴 때 처음에 떠올린 그 단어가 바로 보물이에요. 왜냐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매일 만나고 함께 호흡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소중한 사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한테 가장 떠오르고 가장 많은 인지도를 차지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저에게 보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들은 어떤 보물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교재에 제가 우리 선생님들 교재 안 나눠드렸나요?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제가 이쪽부터 드릴게요. 뒤로 좀. 그리고 교재 5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교재 5페이지에 두 번째 단에 한번 적어보시는데요. 나에게 어떤 보물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보물이 있을까? 30초 동안 적어봅니다. 5페이지예요. 5페이지 두 번째 단. 나에게 있는 보물은 어떤 사람일까? 또는 어떤 대상일까? 또는 어떤 것일까? 나에게 있는 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25초 남았습니다.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 20초 남았습니다. 제가 제안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이유가 있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한번 적어보세요. 많이 적을수록 좋겠죠. 나에게 소중한 대상이 이렇게 많다.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끝나고 저 좀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자, 10초 남았습니다. 마무리할게요. 5, 4, 3, 2, 1. 네.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대상을 지금 생각하시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물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 건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제안하는 대상 중에 의미 부여를 꽃으로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소중한 대상이 있습니까? 그 대상이 바로 나에게는 꽃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그만큼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 정말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에게 관심이 없고 그가 나에게 소중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그건 나에게 꽃은 아닐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적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리 보물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하루 종일 만나고 오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노래. 오, 네, 노래.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규칙. 규칙.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사랑.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쪽 선생님도 분발하시고. 네, 뭐가 있을까요? 기다리는 배려. 오, 너무너무 교육적인 마인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가장 인상 깊은 대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스트레스. 이렇게 대답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날 우리 선생님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기도 하죠. 저도 교재를 집필도 하고 이렇게 강의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교재 연구를 할 때나 이럴 때는 현장에 꼭 나가서 수업을 해요. 우리 교재 연구할 때 많은 선생님들 같이 동참을 하지만 저도 현장에 나가서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만난다는 거는 참 기쁨이에요. 그렇지만 그만큼 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정말 솔직한 대답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통해 우리는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네. 잠시 잊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이 중에 혹시 그냥 무료 봉사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거의가 없다는 거. 일단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월급을 받으면 제가 우리 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월급 받으면 가장 하고 싶은 거가 뭘까?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원에 선생님들이 대답하신 10분 중에 대답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여행을 가고 싶다. 이게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들은 뭘 하고 싶으신가요? 요즘에는요 성형 개교 하시더라고요. 네, 많은 것들을 얼굴 타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 적금을 볼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기타 취미생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아이들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제안을 해볼게요. 바로 꿈이에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통해서 꿈을 꾸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꿈이라는 거는요 현실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사인데 간호사의 꿈을 꾸고 있다 라고 하면 이루어지기가 좀 힘들겠죠. 현실 가능성이 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거는 내 현실에 기반을 두고 꾸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교육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일강 마인드 교육에서 뭘 줄 수 있을까? 선생님들은 저를 처음 보기 때문에 물론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다니다 보면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여튼 우리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뭘 줄 수 있을까 늘 그걸 고민하는데 이번 교육은 정말 더 많은 고민과 열정을 쏟았어요. 그때 생각난 것이 바로 저의
이루는 방법들을 우리 선생님들과 나누는 것이었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고 있는 일상의 매일의 생활 속에 어떤 꿈을 가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강의를 준비했는데,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아이들만 만나고 매일 월급만 타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 유아기 시기에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나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은 꿈들을 이뤄가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저는요 10년이 되면 이렇게 많은 꿈들, 제가 단기적인 꿈과 또 장기적인 꿈, 금방 이룰 수 있는 거, 또 오래 걸리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메모를 해요. 메모를 한 다음에 다이어리 첫 노트에다가 노트를 하고 이걸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 첫 화면에다 놓고 그렇게 1년을 달려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기도도 해요. 그렇지만 제가 1년을 돌아서 보면 거의 안 이루어진 꿈이 없더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1년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마다. 근데 올해 이걸 준비하면서 바로 이거야, 내가 선생님들하고 이걸 나눠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꿈을 이뤄가는 그런 방법들, 저는 제가 강사의 생활도 하고 또 교재 집필도 하고 또 많은 기획 연구를 하지만 다른 분들이 5년, 7년 걸리는 거 저는 제가 볼 때 2년, 3년 안에 달려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성공적인 것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실패적인 부분도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삶 살다 보면 좋은 인간관계도 있고 또 어떤 문제로 부딪히는 인간관계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정말 많은 꿈들을 이뤄가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아까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제안한 1번은 뭐냐면 1번의 꿈에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왜냐고 물어봐주세요. 왜요? 시작! 왜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모든 꿈에는 현실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우리가 유치원 교사입니다. 우리 이제 교사입니다. 우리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통한 그런 꿈이 아니고 우리가 그 외에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지 않는 다른 현실에다가 꿈을 놓고 할 때는 그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꿈이 있다면 나의 진로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사라는 이 모든 모토 안에 꿈을 꿀 때는 1번은 무조건 우리 아이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우리 아이들이고요. 나머지 2번, 3번에는 선생님들이 꿈을 한번 적어보시는데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이것만큼은 꼭 이뤄야 되겠다.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런 꿈이다 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두 가지를 적어보시는데요. 함께 배우다 싫고 제가 오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선생님과 세 가지를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갖는데요. 1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교재 6페이지 첫 번째 칸에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7초 남았습니다. 네, 적어보세요. 두 가지 적어보십니다. 그 꿈은 작아도 괜찮고 아주 큰 것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적으시는 이 세 가지의 꿈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그런 꿈들입니다. 왠지는 저와 20분을 달려가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네. 5초 남았습니다. 3초, 2초, 1초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제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은요,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연식에는 우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준비한 거는, 우물을 예로 준비한 거는, 우물은요, 파내면 밑에서 샘솟는 게 있어요. 네. 왜냐면 지하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예가 우물이다 생각을 하고 우물을 그림으로 가지고 왔어요. 꿈을 이루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많은 성공 스토리
인물이나 위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막 굉장히 좋은 스펙, 이런 걸 가지고 성공했더라, 이런 얘기들은 많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모든 성공기를 보면 환경을 뛰어넘고 초월하고 또 자기의 모든 어떤 어려움들을 다 이겨낸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뭘 얘기하나요? 성공하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큰 성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외부의 요인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거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결정하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의 선택의 조건 중에서 내가 지금 이걸 해야겠다. 나한테는 눈물은 이제는 그만. 나에게 절망은 이제 그만이라고 하면 그거는 거기서 절망은 이제 그만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그걸 선택하고 있는 이상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찾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첫 발을 디디게 되는 거죠. 환경 아닙니다. 스펙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외모 조건 아닙니다. 모든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나누는 것인데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이야기 스토리를 잘하고 어떤 선생님은 사랑이 많고 어떤 선생님은 노래를 아주 잘하고 네, 어떤 선생님은 정말 글을 탁월하게 쓰십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달라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또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나누셔야 돼요. 많은 것들을 나누는데요. 나눔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체험과 나눔이 있고 계속적인 나눔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가진 사랑이 100개인데 100개를 다 나누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진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도 계속 나누게 될 때는 우리가 맛보는 감정이 있죠. 뭐죠 그게? 예, 분노, 화남, 슬픔, 예, 노여움, 이런 이제 그런 감정과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제가 중간관리자 교육을 하다가 보통 중간관리자 교육은 3시간짜리 교육이 많아요. 근데 교육을 하고 점심시간이 끼어 있었는데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근데 한 분이 이번 달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려고 계획 중에 있었던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원감 선생님이. 근데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만도 하더라고요. 네, 그럴만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선생님께서 그날 강의를 들으시면서 많은 용기를 얻으신 거예요. 방법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게 뭐냐면요. 고갈되었던 거죠. 너무 많은 것들을 퍼냈지만 채우는 거에 많이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나누는 게 있다면 이런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을 사랑도 나눌 수 있고 지식도 나눌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나누지만 이렇게 고갈이 된다면 바로 그 다음에 채우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채우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런 것도 채우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도 채우는 것입니다. 동료 교사와 또 이야기를 나누거나 멘토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것들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 많이 채우고 또 그것을 반복적으로 나누는 건데 이 채우고 나눔을 잘 할 때 적절하게 비율을 가지고 잘 하셔야 돼요.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나누는 거는 많이 나누는데 채우는 게 없으면 역시 그게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죠. 이 채움과 나눔을 잘 하실 때 우리가 꿈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시간에 있을 때도 내가 지금 선생님들마다 이따가 설문을 제가 할 건데 설문지를 하고 그거를 보면 피드백 받은 걸 보면은요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요. 똑같이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200% 가져가셨어요. 어떤 분은 80% 가져가셨어요. 다 달라요. 그 모든 것들이 선생님들 안에 있는 자기 선택의 문제인데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채운다면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과 나누고 또 내가 삶의 기반에서 나누는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제안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옆에 선생님들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나와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나보다 우월하게 생긴 게 뭔가, 나보다 나은 게 뭔가. 자, 보셨습니까? 네. 좀 보셨어요. 보면은요, 얼굴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가진 것도 달라요. 스펙도 달라요.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신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준 게 있다고 하죠. 우리 선생님들 센스쟁이니까 뭐라고요? 정말. 센스쟁이. 네, 맞습니다. 시간이에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준 게 시간이에요. 옆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몇 시간 받으셨나요? 나는 10시간, 나는 24시간 이런 분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24시간을 다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사회인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갈 때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별로 재미가 없죠. 외모 엄청 월등해. 진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말하려면 좀 재미가 없어요. 스펙 정말 견질 수가 없어. 학위 몇 개 되고 아주 견질 수가 없어.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좀 재미가 없죠. 그런데 똑같이 부여받은 게 있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오실 때 선생님들 다 뭐 타고 오셨어요? 차 말고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3층을 누르면 3층까지 쫙 올라오죠. 시간은 마치 엘리베이터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오늘 출근하고 싶지 않아 하고 침대와 한 몸을 이루고 싶어. 이런 이제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선생님에게도 하루는 지나가고 저녁은 오게 돼 있어요. 그쵸? 또 원에 가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도 똑같이 저녁은 옵니다. 시간은 마치 엘리베이터와 같아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에 탑승한 사람이 있고요. 그 시간을 내가 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에 탑승한 거는 마치 스케줄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출근합니다. 여러 가지 스케줄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대로 소화를 합니다. 네,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요. 그 시간을 내가 조절하면서 사는 자기 경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직원 회의가 있어요. 오늘 안건이 뭐예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봐야겠다. 오늘 이런 행사가 있어요.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이런 학부모 참여 수업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리를 지키다가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 이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육 강의는 특히 그렇습니다. 유료를 하는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강의는 거의 육체 이탈을 안 하죠. 왜? 페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육 강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육체 이탈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 내가 그것에 대한 가치성에서 딸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시간을 기회로 보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100만원짜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제가 10분을 드릴게요. 10분 동안 선생님이 시간에 대해서 말을 해주세요. 제가 1시간 동안 10분을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의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선생님께서 10분을 와서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아마 그분을 보고 저분은 내가 스카우트 할 사람이다. 저 사람을 내가 키워서 정말 나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강사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할 수 없어요. 준비된 게 없어요. 내지는 준비했어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그렇구나 라고 하겠죠. 그건 뭘 얘기하냐면 평소에 내가 어떤 관리를 하고 있었느냐,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책을 어떤 이야기, 주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내 상태가 되느냐, 이런 것들 다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같은 시간을 살아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라고 보고 싶어요. 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간관리자가 되나요? 어떤 사람이 원장이 되나요? 어떤 사람이 그 원을 통해 더 많은 성공을 이루면서 사나요? 같은 선생님이라도 다 다르죠. 자기가 어떤 성취감을 가지고 얼마만큼 성장해 나가면서 일을 하느냐 다 다릅니다. 우리가 시간을 기회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제가 제안하는 두 번째 꿈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작은 꿈을 이룬 사람은 그 꿈을 통해 더 큰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룰 때 현실에 기반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가요? 아이들이 해본 그 경험을 가지고
더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런 시간을 기회로 보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은 우리가 꿈을 이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루의 삶을 맞이한다면 내 원이 더 이상 일터가 아닌 거죠. 내 원은 나에게는 이제 꿈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왕 사는 거, 이왕 하루하루를 모아서 1년 365일을 사는 거, 이왕이면 꿈이 있는 내 일터를 꿈터로 만드는 그런 멋진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더 꿈으로 만난 우리 선생님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저와 같이 교육을 함께 이뤄갈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께서 그냥 일반의 교사가 아니라 1년이 남다른, 정말 이 1년을 남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내 원이 꿈터가 되는 그런 멋진 1년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볼게요. 자, 토끼와 거북이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 네, 맞아요. 토끼가 지금 거북이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토끼가 낮잠을 자고 있네요. 왜 토끼가 낮잠을 자고 있을까요? 왜요? 거북이쯤이야, 너쯤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 자기를 생각해 보셔야 돼. 남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네, 맞아요. 너쯤이야. 야, 너쯤이야. 내가 우습다. 한숨 자고 가도 너쯤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끼는 잠을 잘 수가 있었죠. 그런데 거북이는 비록 느리기는 하지만 뭘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어디 향해? 정상. 저 깃발을 꼽은 자기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죠. 꿈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또 여러 가지 자원들은 각자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꿈을 가지고 갈 때도 어떤 선생님은, 어떤 사람은 1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6개월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거북이와 같이 이렇게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다 이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를요, 똑같이 토끼가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1시간이면 갔겠죠? 거북이는 하루 걸린 거예요. 그치만 갔다라는 거죠. 꿈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토끼가 아주 실수를 하네요. 토끼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시각을 가진 거예요. 옆을 보는 거죠.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돼요. 근데 거북이는 비록 스펙도 딸리고 외모도 딸리고 능력도 딸리고 모든 것이 딸리지만 목표를 향해 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런 꿈들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그런 한 예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꿈을 이루는 거는 내부에 있지 않다라고, 내 안에 있다라고요. 우리가 비교의식을 갖는 거는 우리한테만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할 때 선생님 제 말만 선생님에게 전해지나요? 제 언어로 전해지나요? 아니면 제가 가진 모든 손짓, 발짓, 눈짓, 제 그 마음 모든 것이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전달이 되나요? 후자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비언어라고 하잖아요. 비언어가 60%를 차지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전화를 하면 안 된다. 네, 중요한 건 만나야 된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제일 좋은 교육은 뭐예요? 페이스 대 페이스. 얼굴을 보고 하는 교육이 제일 좋지 않아요? 선생님 아니에요? 그쵸? 네, 이렇게 우리는 비언어를 가진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에 비교의식이 있어. 그럼 아이들에게도 그게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전달됩니다. 야, 7세인데, 야, 너는 아직도 한글수가 다 안 되니? 언제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저절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얘와 얘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 아이한테만 나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내 인생에 나쁜 거예요. 바로 토끼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의식구조,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께서 지금 옆을 보지 말고 이를 보는, 목표를 향하고 내 꿈을 향하고 자구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향해 가는 거. 지금 교육의 시대도 그거잖아요. 지금 절대평가입니까? 아니면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죠. 상대평가 우리 시대예요. 1, 2, 3등을 매겼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방법이 중요해요. 어떻게 돌출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그런 시대예요. 답을 여러 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가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들에게 이런 사고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에도 중요하고 내 인생에도 중요하고. 제가 세 가지를 선생님께 제안했어요. 첫 번째는 꿈을 이루기에서 늘 채우고 나누는 것을 반복하셔야 된다. 내가 나누는 건 많은데 채우는 게 없으니까 부족한 것 같아요. 자꾸 고갈되는 것 같아요. 자꾸 감정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빨리 채우셔야 됩니다. 내가 채울 게 뭐가 있는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채워야 되는지 빨리빨리 체크하시고 그 부분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적절하게 이것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채우고 나누는 것들을 같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기회로 보는 거죠. 시간을 경영하세요. 시간에 끌려가지 마세요. 시간에 탑승하지 마세요. 나에게 준 정말 스펙. 제가 그걸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부여하는 시간. 이것만 잘 활용해도 선생님들이 남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다 같은 교사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냥 평범한 교사로 10년, 20년 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할머니가 됐다 쳐요. 그런데 나는 좀 남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어. 뭐냐면 나는 선생님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요, 내가 아들, 딸 낳잖아요. 그들이 또 자녀를 낳잖아요. 그쵸? 야, 내가 지금 30년의 교사 경력이 있어. 나한테 맡겨. 내가 회의를 다만 맡고 해줄게.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손자 손녀를 그냥 보지 않아요. 그냥 할머니처럼 보지 않아요. 그동안에 가진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써줄 수 있는 그런, 그냥 삶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다고 쳐요. 그냥 할머니가 됐다 쳐요. 그래도 다르다는 거예요. 사고가 다르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기회로 보는 이런 사고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옆을 보지 말고 이를 보는, 목표를 향하는, 꿈을 향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제가 세 가지를 제안했어요. 저는 정말 100%, 200% 장담하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런 마인드로 좀 변한다 라고 하면 저처럼 매년마다 꿈을 이루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 꿈이 안 이루어져요. 제가 세 가지를 다 품고 갔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저를 개인적으로 오세요. 정말 저는 그것에 대해서 200% 장담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이 시간에 뭔가 도전받은 게 있고 뭔가 나에게 영향이 끼쳐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그런 멋진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꿈의 교사들은 어떤 교사였으면 좋겠는지 제가 생각하면서 생각한 것이 오아시스 플로랄 꿈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꽃을 꼽아놓는 거잖아요. 네, 꽃을 꼽아놓는 건데 여기랑 꽃을 꼽으면 약 일주일 정도 싱싱하게 가요. 그냥 꽃을 꺾어서 가지고 오면 하루면 다시 쓸어버리는데 여기에 꼽으면 꽃이 생생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선생님들을 또 생각했네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플로럴 폼처럼 이 여기에다 아이들이란 꽃을 꼽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꽃을 싱싱하게 유지하는 그 장치가 뭐냐면 오아시스 플로럴 폼에는요 작은 기포들이 있어요. 구멍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물을 마음껏 머금고 있다가 꽃을 꼽으면 거기에다가 물을 계속 공급합니다. 그래서 꽃이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더 많은 열린 사고와 수용력을 가지고 이런 멋진 그런 오아시스 플로럴처럼 내 안에 가득 담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꽃피워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들께서 이런 오픈마인드 수용성을 가지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또한 그런 사고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피어날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뇌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대로 이루어내는 뇌의 놀라운 능력이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나는 할 수 있다를 선택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자신감과 의욕으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없다를 선택하면 우리의 뇌는 이러저러해서 안 된다는 이유를 찾고 두려움을 만들어 정말 그 일을 할 수 없게 합니다.
할 수 있다와 없다는 나의 선택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뇌가 가진 특성은 누구나 같지만 얼마만큼 자신의 뇌를 믿고 뇌에게 긍정적인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 뇌의 능력은 달라집니다. 나의 뇌에게 진심을 담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긍정적인 정보를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건네보세요. 선택하면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저만 아는 것들은 어찌 보면 이론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에는 반드시 자신감이라는, 할 수 있다라는 자기 긍정과 자기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이런 것들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내 뇌에게,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할 수 있어. 혜경아, 너는 반드시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런 자기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모두가 교육 전문가이십니다. 자, 왜냐고 물어봐 주세요. 시작! 왜요? 시작! 왜요? 그거는요, 우리 3월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입학상담하러 데리고 오죠. 그러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부류는요, 우리 아이가 굉장히 특별한 아이예요 라고 말하는 부모님이에요. 그 어머님의 아이는 5세인데 벌써 한글 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영어에 대해서도 진도가 나가는 아이예요. 또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마치 천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머님이 계세요. 또 반대 부류의 어머님이 계십니다. 한 부류의 어머님은요, 우리 아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7세인데 아직 한글 수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뭘 자꾸 말해줘도 가르쳐도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을 배정받아서 많게는 30명에서 적게는 10몇 명까지 간을 배정을 받아서 한 달 정도 그런 아이들이 이런 아이 저런 아이 모아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죠. 먼저 얘기했던 그 아이나 여기 부모님의 아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주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아주 문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잖아요. 같은 연령의 아이들 다 모아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달만 지나면 학부모 상담이라는 걸 하죠. 부모님이 물어봐요.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 부모님은 내가 나와서 5년, 6년, 7년을 키웠는데도 나는 한 달만 있으면 그 아이의 부모님께 학부모 상담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객관적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현장 전문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론적인 걸 가지고 막 학위를 내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저쪽 연구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딸리는 게 뭐예요? 현장이에요. 이론은 충분해요. 현장에 딸리죠. 선생님들은 현장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전문가이신 거예요. 벌써 내가 1년만 일했다 하더라도 어떤 부모님보다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5년, 10년 했으니까 완전 베테랑입니다. 선생님들은 현장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교육의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는요, 이론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특히 7세 미만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현장에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교재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선생님들이 꽃을 못 피우는데? 그런데 작은 나무 토막 하나를 가지고도 선생님이 훌륭하시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교육이에요. 그쵸? 현장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 전문가라고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정의 내리고 싶어요. 선생님들의 가치, 존재의 가치가 나름대로 다 훌륭하시겠죠. 네,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프라이드도 있고 나의 존재 가치가 충분히 있으시겠지만 저는 선생님이 가진 그 생각보다 200%를 확 중요하게 더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가 그러니까요. 또 우리는요,
감동 전문가이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는요, 사실 퍼포먼스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 감정을 그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잘하는 게 참 많아요. 우리 만들기도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는 정말 작은 요술쟁이들 같아요. 우리는 정말, 예, 감동 전문가예요. 선생님들이 교육 전문가이고 감동 전문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존재 가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드레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려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선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를 살펴야 한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인 파바로티는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빵장수를 하던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청년기를 거치면서 파바로티의 관심은 오히려 교육에 쏠려서 대학에서도 교육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졸업대가 가까워지자 파바로티는 진로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대신 성악과 교육을 동시에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파바로티 방에 들어가서 방 안의 의자 2개를 멀리 떼어놓은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의자 위에 앉으려면 너는 반드시 한 의자를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은 내 자신이 해야 한다. 결국 청년 파바로티는 심사숙고한 끝에 성악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네,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작은 것부터 큰 인생의 어떤 진로의 선택까지 여러 가지의 선택을 우리는 매 초마다 작게는 내 생각 안에서 또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매일매일 처리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제가 유학 시절에요. 봤던 어떤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프라는 드라마예요. 마냥 뭐뭐 라면 이런 건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행이 돼서 Y자로 나눠져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경우를 예를 들어요. 그럼 그게 이제 어떤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그렇게 해서 왼쪽에 또 다른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목이 니프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한 거는 우리가 선택해서 이쪽 길로 왔기 때문에 여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한쪽 길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쪽 길로 갔다가 어떤 결론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선택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합니다. 가장 지금 큰 선택을 하신 건 뭐냐면 진로에 대한 선택이죠. 선생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을 선생님들께서 후회하지 않도록 이 선택을 통해 선생님들의 인생에 정말 지대한 영향력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는 선생님들이 작은 부분들을 모아서 큰 좋은 선택들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파바로티가 교육과 성악 2개를 다 잘했지만 성악을 선택한 건 그의 일생에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선택을 잘 하시려면 아까의 그런 좋은 가치관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순간적인 판단력이 높아지고 그걸 통해 좋은 선택들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꿈을 이루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어떤 선택들을 통해 선생님들이 날마다 성장해 나간다는 거 이건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저는 우리 덕봉으로 만난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1년이 남다르고 탁월한 그런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아까 우리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여기에 글씨 하나를 바꿨어요. 그거 아니라 너로. 여기 있는 너는 우리의 꿈을 이룰 그 소중한 대상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멋진 꿈들을 이뤄가시면서 정말 행복하고 내 인생이 남다른 그런 1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2014년 첫 번째 교육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요. 5분간 휴식 시간 할게요. 지금 27분이에요. 그러니까